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부터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낫다. 어제는 진짜 감기 때문에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오늘은 끝났어요. 근데 또 바쁘셨잖아요. 오늘은 바빴죠. 그러니까 이게 쉴 수가 없는데 누군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그 빨리 맞는 수액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대요. 젊으니까 모르는구나.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안 바빠가지고 몰랐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맞는 수액도 맞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진짜 건강 조심하십시오.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감기 걸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자. 아하. 맞습니다. 감기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 또 코로나도 슬슬 돌기 시작한대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쪼록 꼭 그 전 대중교통할 때 꼭 마스크 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마스크 꼭 쓰시고 각자에 있어서의 이 건강은 본인들이 지키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 폭동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나왔는데 실형이 선고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입해서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데요. 서부지법이 오늘 특수 건조물 침입과 특수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에 이 특수자가 붙으면 보통 형량이 좀 세다고 세죠. 하잖아요. 그럼요. 네, 김 씨의 경우에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일 새벽에 벽돌 등을 던져서 법원 건물 외벽에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요. 또 법원 안으로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서 폭행한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소 씨는 법원 당직실 유리창 통해서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서 침입을 했고 화분 물바지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으며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서 건물 외벽 타일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걸 폭동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법부를 공격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사실 재판부도 굉장히 참혹하다 이런 네.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판결에 앞서서 재판부는 이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피해를 입으신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 또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전했습니다. 이어진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 그리고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이 됐다고 봤습니다. 당시 발생한 전체 사건의 결과가 참혹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 참작된 부분도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부분들은 양형에 반영이 좀 됐고요. 재판부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으니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예, 아니 그 재판부가 또 따뜻한 모습도 보여줬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만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지탱되기 위해서는 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네.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법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받는 피고인 96명이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00명에 달하는데 앞으로 이 2명에 이어서 남은 사람들에 대한 선고도 속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뭐 취재진이나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울타리를 넘어서 경내로 침입한 4명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4명에 대한 선고가 오는 16일에 열리고요. 오는 28일에는 방송사 영상기자를 폭행한 1명, 법원 경내로 침입한 1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경찰의 체증 영상이 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피해 당사자인 서부지법 법관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면서 이 관할 이전을 신청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관할 이전 뭐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관할을 이전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그렇죠.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간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건희 씨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제 오늘 있었던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을 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이제 김 여사에게 오늘 오전 9시까지 출석을 해서 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했는데 예.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죠. 검찰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사유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된 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 이런 부분들도 사유로 들었다고 하고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수사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고 지금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서 조사에 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기 대선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치권에서 판단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이건 당사자거든요, 대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문제하고 김건희 씨 문제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었던 분 사이에 있어서의 차이도 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출석 불응하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검찰은 김 여사 측이 낸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재소환 시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새로 날짜를 지정해서 2,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또 실제로 출석할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물리적으로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대선은 3주도 남지 않은 점까지 고려를 하면 대선 이전에 강제적으로 신병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검찰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최종적으로 불출석하게 되면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요구한 날짜에 출석을 안 하면 새로 날짜 정해서 2차 출석 요구서 보내고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아하. 그때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 처분 수순에 나서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거 저랑 관련된 얘기네. SKT가 전국에 대한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완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게 유심보호 서비스하면 진짜 이게 모든 게 다 오케이가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보안 전문가가 뭘 아니다 알아야지 보니 뭘 예, 하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SK텔레콤 측에서는 오늘 전체 사용자의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전체 사용자는 해외 로밍 고객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유심을 아예 교체한 사람은 어제 자정까지 10만 명이 또 추가돼서 총
169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고요. 지금 SK텔레콤에서는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고 연락받은 고객의 60% 정도가 매장을 예. 방문하고 있고 매장별로 상황에 따라서 교체 안내 대상자 수를 조정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K텔레콤 매장에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네에 대리점이 없다거나 아니면 내가 움직이기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고객들은 직접 찾아가서 유심을 교체해주는 그런 서비스 다음 주 초부터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마 노약자를 우선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심 교체를 하면서 대리점은 또 그 나름 피해를 입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장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신규 가입 중단으로 인한 보상안 별도로 준비해서 대리점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보안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SK텔레콤은 사내 조직 체계 개편까지도 검토를 하고 향후 보안 강화 전략 발표할 때 이를 함께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위약금 얘기는 끝까지 안 하네요. 아하. 네? 근데 뭐 찾아가는 서비스 다 좋은데 어쨌든 이거는 SK텔레콤 측에서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뭐 하여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철거래 새로